가장 암울한 폭풍. 혼자 돛담배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매우 훌륭하고 노련한 사공으로 격렬한 폭풍을 이미 여러 차례 이겨낸 바 있습니다. 당신 주위에서는 몇 시간째 당신이 경험한 것 중 최악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강풍은 초속 9에서 10m의 속도로 불고 8m 높이의 파도가 치며 온몸을 파고드는 추위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는 깜깜한 밤입니다. 배는 이미 몇 번이나 뒤집히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이 검고 차갑고 거칠며 위협적인 바다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벌써 20시간째 잠을 못 잔 탓에 육체적으로 기운이 완전히 다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게다가 가장 나쁜 것은 이제 희망이 없으니 포기해야 한다는 느낌이 마음속에서 점점 더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여러 폭풍을 맞는 경험을 통해 그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느낌을 멀리 밀쳐내고는 이것도 지나간다, 몇 시간만 더 버티자 같은 말로 스스로를 격려함으로써 그것에 맞서 싸워 극복하는 데 매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후의 정신력마저도 육체적 힘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있으며 이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마음속에서 점점 더 많이 퍼지고 있음을 당신은 서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럴 게 아니라 욕심을 좀 덜 부렸어야 하는 건데 내 탓이지 뭐. 이제 경솔함에 대한 과부를 받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따위의 말을 내뱉습니다. 절망과 더불어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초인적인 힘이 아니고는 당신 속에서 구축되고 있는 공포의 물결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끝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렁이는 파도 사이로 수평선 끝자락에서 갑자기 빗줄기 하나를 본 것입니다. 헛것을 봤나 싶어 다음번 파도가 다시 높게 몰아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겨우 몇 해리 떨어진 곳에서 어느 정도가 비추는 따뜻한 불빛 한 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안전한 항구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등대였습니다. 당신 내부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이 깨어남을 느낍니다. 이제 당신이 느끼는 것은 피곤함이 아니라 한없이 넘쳐나는 에너지입니다. 절망감과 공포심은 한순간의 희망과 낙관,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로 대체됩니다. 당신이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늦어도 1시간만 지나면 자신이 안전한 항구에 도착해 있으리라는 것을. 등대의 심리학.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빅토르 프랑클의 삶이었다. 그는 유대계 오스트리아인으로 심리학과 교수였다. 그는 1942년 부모님, 아내와 함께 나치에게 붙잡혀 테레지엔, 오늘날의 체코 중부부 테레진의 강제 수용소로 끌려왔다.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1943년에 그리고 어머니는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살해되었다. 그의 아내는 북부 독일의 베르겐벨젠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했다. 빅토르 프랑클만이 테레시엔, 아우슈비츠, 다카우 강제 수용소를 차례대로 거치면서도 혼자 살아남아 마침내 1945년 4월 27일 미군에 의해 풀려났다. 그는 그렇게 풀려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경험담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으로 엮어냈다. 그는 이 책을 하룻밤에 다 썼다. 이 책은 마침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6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미국에서만 총 900만 부가 팔렸다. 이 책 그리고 프랑클의 삶은 인간의 정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해주는 가장 인상적인 인간 증언의 하나이며 인간의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정신적인 힘은 프랑클이 자기 자신을 비롯한 소수의 수감자들이 강제 수용소의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자신의 시각으로 분석한 데서 특히 잘 드러난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복이다. 그런데 여기서 행복은 이 책이 언급하는 회복 탄력성의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그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더 정확히 살펴보면 고도의 회복 탄력성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랑클의 서술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목표를 멀리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컸다. 예컨대 프랑클 자신에게도 그런 목표가 있었다.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 대학에서 자신이 겪은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험한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겠다는 목표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자기 내면의 눈앞에서 그런 상황을 늘 반복적으로 상상했으며 그것을 통해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가족들과 재회하겠다는 의지가 그들의 목숨을 부지시키는 이유였다. 아울러 그는 비현실적 목표를 설정한 포로들이 특별히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점도 인상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1944년 성탄절과
새해 사이에 나타난 수감자들의 대량 사망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이 죽음의 이유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성탄절은 다시 집에서 보낼 거야 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니,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런 희망은 정말 그들에게 힘을 주었으며 생존 의지를 강화시켜 주었다. 그러다 이제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쓰라린 인식이 들자 결국 그들은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잃고 말았던 것이다. 프랑클이 자신에게서 발견한 또 다른 정신적 전략은 자기 내면 세계 속으로 물러나 거기서 아내의 온기와 사랑을 느끼며 아내와 함께 지내는 능력이었다. 이 구절은 책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그런 현실성 있는 낙관론을 갖고 있던 수감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더 컸음을 발견했다. 그런 낙관론의 모습이란 그저 내일은 어쩌면 뭔가 긍정적인 일, 설사 그것이 기껏해야 수프 속에 당근 한 조각이 들어있는 정도일 망정이 있을지도 몰라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지시를 받아 행한 연설을 통해서 이런 인식을 자신의 동료 수감자들에게도 전해주었다. 그리하여 프랑클 교수만이 아니라 강제 수용소 모든 사람들이 나는 삶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클 교수가 얻은 사실상 가장 인상적인 인식은 어떤 상황이 아무리 비인간적일지라도 거기서 어떤 의미 하나쯤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가 이를 더 믿음직스럽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이 인식은 그 이후에 무척 길고 성공적이며 유의미한 여생 동안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다. 이 인식은 의미가 갖는 힘 그리고 그가 장안한 의미요법 같은 매우 효과 높은 치료법을 다룬 그의 거의 모든 책에 나타나있다. 프랑클은 학자인 자신에게 극단적 상황에 처해있는 인간의 행태를 체험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해준 그 경험을 스스로 일종의 실험으로 간주함으로써 의미를 찾는 데 성공했다. 그는 동료 수감자 한 사람과의 대화 한 토막을 다시 묘사한다. 그 수감자에게는 그 모든 고난을 자기 가족과 후손들에게는 절대로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견뎌내도록 함으로써 유의미성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것 덕분에 그는 완전히 개인적인 이 고난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프랑클은 이를 고난을 품위있게 견디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 고난을 삶이 우리에게 안겨준 하나의 과제로 보는 것이라고 일컬었다. 프랑클이 인용한 도스토옙스키의 문장보다 이를 더 잘 표현하는 구절은 없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 내 고통에 품위 없이 대처하는 일이다. 여러 강제 수용소에는 비인간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품위를 간직해낸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으며 그 품위가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누구도 그들에게서 그 품위를 빼앗을 수 없었다는 인식에 다다랐다고 프랑클은 말했다. 말하자면 내적 자유의 마지막 한 조각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의 다음 인용문은 이 인식에서 생겨났다. 인간 자유의 마지막 조각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 이러저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극도의 무게감으로 자신을 정서적으로 짓누르는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모두 우리 내부에 어떤 믿을 수 없는 힘이 숨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 능력은 고도의 회복 탄력성을 갖춘 사람들의 결정적 특징 중에 하나다. 이것이 한 방 맞아 나가 떨어진 뒤 불확실한 상황과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또 낙관적이며 목표 지향적으로 견디게 해주는 능력이다. 그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이 능력이다. 당신의 지인 중 누가 어려운 상황을 성공적으로 이겨냈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아니, 당신이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단계를 거쳐왔는지 그리고 내면에 잠자고 있는 어떤 능력 덕분에 당신이 그럴 수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 분야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기 위한 첫 단계다. 이것은 미래의 이 강점을 훨씬 더 의식적으로 투입한다는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 핵심 질문. 나는 어떤 폭풍을 이겨냈으며 마음속에 무엇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는가?